네, 광주 지역 문화계에서 미투 운동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지역 문화계는 광주 시립극단 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당금입니다. 네. 자, 광주 연극계에서 미투 운동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들리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이 법원 검찰청 앞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이 내용은 2012년도에 연극의 꿈을 지녔던 19살 젊은이가 극단에 입문하자마자 연출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게 2년여에 걸쳐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폭언 등의 시달림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비롯해서 그 연관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비난받고 배척을 받는 등 2차 가해까지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그 나날들을 그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연극인의 꿈을 접어야 했던 두 명의 연극 배우들이 용기 있게 증언을 하기도 했고, 그게 바로 오늘 기자회견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내용은 광주 연극계가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가 잘못을 예면하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또 광주 정신 그리고 광주 연극이 말하는 인간다움의 가치가 진정으로 회복될 것이다 믿는다라는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어요. 예. 자,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 문화계가 직면한 현실도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참 기자회견장에 있으면서 참담하고 슬픈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이 두 명의 배우들이 기자회견을 다짐하게 된 것도 사실은 어렵게 선택한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억하시죠?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입을 연 예술 장르가 바로 연극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광주 연극계 또한 움츠리고 또 그런 이제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또 조용해지고 잠잠해지자 반성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 구조적인 어떤 개선의 움직임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 연극계에 발을 들인 젊은 예술가들, 예비 예술가들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극이라는 게 사실 이제 좋은 배역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런 그 상황들을 접근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두 사람의 연극 배우가 10년이 더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고 더욱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이 잘못된 관행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현실 앞에서 너무 참담했다. 그래서 오늘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지금은 두 사람이지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민변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나면 추가 고소도 예정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소송할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용기 있게 기자회견을 해준 우리 연극계 후배인 두 명의 피해자들이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계 제가 선배로서 지금까지 뭐 문화계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배로서 너무 미안하고 유구무원이라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착잡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 시립극단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억하시죠? 2020년도에 그 광주 시립극단에서 전우치 공연할 때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직장 내 갑질 그 안에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광주시나 문화예술회관 등이 책임을 회피하고 3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런 그 역할로 봤을 때 가해자는 여전히 연극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피해자들은 연극계를 떠나거나 연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이르는 그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라든지 또 그 이후에 추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방법이 그냥 회피라든지 침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정말 정확한 징계라든지 처벌 수위가 높았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각심을 못 일으킨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2020년 시립극단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시립예술단체를 관리하는 광주시나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법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지금의 이 문제점이 커졌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고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보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영국 배우 후배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것에 대한 연대를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두 배우들이 과연 내가 기자회견을 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2차 가해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점을 지적하지 않을까? 사실 나이가 어린 여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연극을 위해서 이걸 과연 희생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자체가 너무 힘겨운 일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연극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극협회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좀 더 조직적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회원의 권익이라든 인권 보호를 하지 못했고 결국엔 시립극단의 문제점들이 결국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광주 시립극단 문제와 다르게 광주 연극협회에서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연극협회는 사실 광주 지역 연극인들의 연합체를 대표하는 단체거든요. 회원들과 회원 단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그럼 연극협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연극 배우들의 인권이라든 권익을 보호하면서 권익을 보호하는 일인데 시립극단에서 사실은 발생됐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배우들의 폭언이라든지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좀 일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성명서 좀 늦게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광주연극협회가 좀 긴급하게 성명서를 좀 냈고요. 이제 기자들한테 보낸 성명서 내용이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건 전말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의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은 연극계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문화예술계 전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으로 저는 좀 읽히고 최근에 무용계 비리 사건들도 결국에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예비 예술가들에게는 큰 난관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참담함이겠다라는 이 심정이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학의 생태 환경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